안녕하세요. 저평가 아파트를 소개하는 반값부동산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에 가계부채 문제, 대출 규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슈로 혼란스러우시죠? 오늘은 현재 부동산 거래량을 분석하면서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그리고 주황색 선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건수, 그리고 회색 선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 노란색 선은 전국의 전세 건수입니다. 추세선을 살펴보면 서울 매매건이 올라갈 때 전국의 매매건도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갑니다. 2020년도 거래 부흥기 때 같이 올라갈 때 전국도 같이 올라갔었고, 쭉 내려갈 때도 쭉 같이 내려갔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분석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서울만 따로 빼놓고 심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등락률이 크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2020년도 초부터 서울 매매 거래 총량과 서울 전세 거래 총량인데요. 201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거래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9월 집계는 아직 데이터가 전부 다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20년 3월에서 4월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많이 낮추고 현금이 많이 풀리면서 전세 거래량, 매매 거래량 모두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7, 8월에는 서울 매매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었으며 전국 매매 거래량도 10만 건을 넘었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시장의 화랑과 경기 부양의 효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21년도 초부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22년도부터는 매매 거래가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서울 매매 거래량은 2021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타면서 2022년 1월에는 1162건까지 줄었습니다. 전국 매매 거래도 2만 3만 건 수준으로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매매 수요가 억제된 결과로 보입니다. 계속 금리가 3.5로 유지되고 있었고 매매 거래량은 낮은데 반면에 전세 거래량은 높은 모습을 보이죠. 23년도 초부터는 매매 거래량이 그래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23년도 9월 기준으로 서울 매매 거래량은 3,570건, 전국 매매 거래량은 35,494건입니다. 그리고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전세 거래량은 줄고 매매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금리가 내려갈 것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매매 거래량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24년도 9월 12일 날 조간 배포된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동향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때처럼 가계부채가 신고가를 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현재 스트레스 DSR, 부동산 PF 대책, 구조조정 등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80% 이하로 낮추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가계부채를 살펴보면 물론 코로나 때에 비해서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담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치로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는 현재 가계부채율이 1896조고 그리고 전기보다 증가세를 띠고 있는데 이를 낮추려고 하겠죠. 그리고 코로나 때 경기부양책으로 현금 유동성을 많이 풀었었기 때문에 대출이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지금은 주택 관련 대출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금융권으로 봐도 연체율은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요약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택 관련해서 제외하고 나머지에는 큰 이슈가 존재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서 투자가 커지면 투기가 되고 이것을 조기에 바로잡지 못하면 대출이 크게 치솟게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서울 지역은 너무 투자 과열이 되어 있고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무리한 영끌 같은 투자는 하지 말고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찾아보거나 3기 신도시 중 GTX가 들어오는 지역을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해당 내용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개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철저히 조사 후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차피 기회는 또 오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며 관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동영상 하단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분석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